왜 우리가 이게 체감이 안 되냐?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가 AI 후진국이라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들은 이 인력 고용 최근 20-30년 동안 보면 이렇게 후가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되는 게 결국 그 중국 주식 시장을 띄우고 결국 그게 벤처 생태계가 되는 게 벤처 쪽으로 자금이 많이 가잖아요. AI가 이제 조금 더 보편화된 것 같아요. 처음 6개월이나 1년 전에 비해서 왜냐면 주변에 이제 AI 쓴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 단에서 지금 그 애플도 8기가에서 12기가로 디램 용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상황인데 채택은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이 채택이 그동안에 2020년, 21년, 22년에 바꿔가지고 바꿀 일이 없었던 애들의 교체 주기와 이제 맞물리는 거 아닌가? 디바이스 IT 디바이스의 교체 주기와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 온 디바이스 AI 컨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이제 우리 디바이스로 내려오니까 이게 교체 주기하고 맞물려서 될 거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온 디바이스 AI라는 서비스가 결국은 이제 나한테 맞는 에이전트 AI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정도의 기술 수준이 되냐? 네.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100불, 200불 더 주고 바꿀 만한 뭔가 요인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B2C 쪽이 아리까리하다.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은 B2B 아니면 B2G 쪽은 확실한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기업들은 그거에 대한 요인이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를 도입을 하면 에이전트 AI를 도입하면 생산성 증가 효과가 확 드러나요. 사람 자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그 B2C라고 하지만 사실상 B2B라고 하는 제품이 프로젝트 디지트라는 거잖아요. 그게 개인용 슈퍼컴퓨터입니다. GB10이라는 칩을 써서 이번에 그 제품이 DGX 스파크라고 이제 제품명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슈퍼컴퓨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워크스테이션이잖아요. 그래요? 누가 사겠어요? 기업들이 사서 직원들한테 주고 대신에 인력을 줄이겠죠. 네네네. 네, 그런 쪽 수요는 저는 온 디바이스 AI 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산성 향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저 잘 몰라서 여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들은 차트가 이렇게 있긴 한데요. 이게 최근 20-30년 동안 보면 이렇게 훅 꺾이고 있습니다. 이 인력 고용 양이. 훅 꺾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AI로 인한 생산성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거죠. 네네네. 네, 그거는 이제 확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게 체감이 안 되냐?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가 AI 후진국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바일 혁명에서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가였고요. 인터넷 혁명 때도 우리나라가 주도하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확 와닿았는데 지금 AI 쪽은 우리가 뭐 이게 뭐가 바뀌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산업 테크에 대한 활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중국의 그 어떤 기술 굴기가 상당폭 작동을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부터 있었던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중국의 기술 굴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성장하도록 만든 역작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역작용이 나타나서 진짜 기술 굴기가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지금 뭐 자기네가 EUV 장비 만들겠다고 얘기해서 얼마나 황당하던지. 근데 어쨌든 DUV 장비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지금 당장 DDR5 이후에 DDR6를 만들고 이러면 나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할 거란 거지. 예전 기술은 옛날 기술이니까 추격 속도는 빠를 거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건 진짜 큰 산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진척 속도는 느릴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 게 CXL 얘기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HBM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CXL이 완전히 뭐 없는 것처럼 됐고. 갑자기 근데 이때 뜬금없이 HBM도 아니고 CXL도 아닌 소캠이라는 게 툭 하고 엔비디아에 의해서 등장했어요.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 이거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의 그 어떤 헤게모니를 뺏기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캠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B200, GB30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GB라는 게 그레이스라는 CPU에다가 블랙웰이라는 GPU를 엮어서 서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HBM이라고 하는 거는 블랙웰이라는 GPU 주변에 이렇게 쫙 붙여 놓는데 그게 한 8개 정도의 스택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HBM3E라는 게 블랙웰 주변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기존에는 이제 CPU라는 거는 이제 GPU한테 이제 오더를 명령을 내리는 네, 그쵸. 쪽이다 보니까 사실 CPU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GPU 대비해서. AI 시대에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CPU 주변에는 LPDDR5X라는 기존의 범용 칩을 썼어요. 기존에. 네. 근데 이제는 GPU 자체가 워낙 고도화되다 보니까 성능이 예. CPU도 이거를 더 고도화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GB300이라고 하는 칩부터는 그 GPU 자체가 성능이 기존 칩보다 50%가 개선되다 보니까 네. CPU도 고도화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CPU 주변에 붙어서 얘를 서포트해주는 메모리가 기존의 LPDDR 같은 범용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캠이라고 하는 새로운 커스텀 메모리를 네네네. 만들어서 이제 그 그레이스라는 CPU 주변에다 쫙 붙여 놓는 거죠. 예예. 네. 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CPU 주변에 소캠 4개 모듈이 들어갑니다. 모듈이. 예, 모듈이 4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블랙웰이라는 그 주변에는 8개의 HBM3E 모듈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프로세서, CPU하고 GPU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메모리 서포트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서버용 CPU 주변에도 필요하지만, 네. 이게 이제 그 개인용 아니면 이제 기업용, 뭐 워크스테이션이나 이제 네. 개인용 PC에 최적화된 온 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메모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메모리 대비해서 우리 그 밴드위스라고 하는 거는 네. 그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간의 속도, 고속도로잖아요. 그게 기존의 범용 메모리보다 훨씬 밴드위스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은 보통 이제 64비트 하면 64 네. 차선인데 HBM은 네네. 그거는 1024개를 뚫은 거고. HBM은 1024개고 예. 뭐 소캠 같은 경우는 한 693개? 4개?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D램과 HBM은 이걸 적층해 가지고 엄청나게 구멍을 뚫어 차선을 엄청 늘렸는데 그 중간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캠에 쓸 이제 D램은 맞습니다. 예. 소캠은 이제 중요한 게 그 HBM보다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앞으로는 칩을 적층해서 가는 구조로는 계속 갈 것 같은데 HBM처럼 비싸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마일드 HBM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BM인데 약간 저가 라인업. 그래서 이번에 소캠 1세대 소캠 같은 경우는 그냥 와이어 본딩으로 만들었어요. 네. 네. 왜냐면 이게 TSV를 원래 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네네네. TSV를 쓰려고 하면 LPDDR5X 자체를 칩을 설계를 바꿔야 돼요. 왜냐면 예, 예. TSV 뚫을 구멍이 예. 스페이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구멍 공간 잘못 네네. 뚫었다가 그냥 네네. 헤드를 두뇌를 뚫어버리면 망가지는 거니까 그렇죠. 구멍 공간을 만들어줘야 맞습니다. 되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DDR5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하듯이 그러면 LPDDR5 라인을 요 소캠 라인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와이어 본딩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TSV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TSV처럼 구멍 뚫고 네, 뭐 연결하고 뭐 구리 기둥을 쓰든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TSV로 구멍을 뚫어서 구리를 채우면 네. 칩하고 칩끼리 바로 다이렉트로 통신을 해요. 네네. 그러면 지연이 없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렇죠.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이제 와이어 본딩을 썼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칩하고 칩 간에 통신할 때 PCB를 한번 거치는 겁니다. 그렇죠. 밑에 바닥으로 네네. 갔다가 1층으로 갔다 다시 올라가고 맞습니다. 1층으로 갔다가 다시 그렇죠. 올라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다른 건물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되고 네. TSV는 그냥 고속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 정도라도 지금에 쓰고 있는 우리가 뭐 LPDDR이나 이런 D램에 비해서 훨씬 더 성능은 훨씬 성능 빠릅니다. 훨씬 네. 빠르게 되는 훨씬 거죠. 빠릅니다. 예. 네. 우리 그 카이스텍 김정호 교수님은 항상 얘기했던 게 이 메모리 중심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그걸 그쪽까지 우리가 못 끌고 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헤게모니가 사실 메모리 중심으로 오면 좋겠지만 네.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소캠이 되면 뭐 CXL이나 이런 표준들은 거의 뭐 그냥 나가리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CXL도 뭐 앞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메모리 회사들이 지금 주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세서 업체들, 서비스를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게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이거를 네. 뭐 HBM이나 네. 소캠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은 뭐 시스템 연산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를 지배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결국 그
시스템 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 소프트웨어 경쟁력. 네, 그렇죠.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건 역시나 이제 미국이 강한데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이 강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국에서 쫓겨난 중국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에서 기술 배워 와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창업해서 예. 뭐 기술 독립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특히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이 시스템 반도체가 강한 이유가 결국 그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칩 설계 잘하고 그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뭐 네. 암 같은 이런 그 RP 관련된 EDA 툴 관련된 것들 막아버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 하다가 네. 다 나중에 독립했잖아요. 그리고 암 IP 같은 경우도 리스크5 같은 오픈 소스 써가지고 막 지금 독립해버리고 무섭죠. 그러니까 중국이 되는 게 결국 네. 그 중국 주식 시장을 띄우고 결국 그게 벤처 생태계가 되는 게 벤처 쪽으로 자금이 많이 가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도 뭐 2000년대 초반에 물론 버블이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뭐 네이버라든지 네. 뭐 다음이라든지 네. NC소프트라는 회사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버블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그 젊은 사람이 그냥 대기업 들어가지 뭐 이렇게 학교 앞에 PC방 차려가지고 프로그래밍 개발하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네. 그래서 금융시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AI 쪽으로 보면 국내 얼마 전에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가 네. 사실 메타에 매각될 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퓨리오사 AI는 국내에서 MPU 쪽에 거의 양대 산맥이 있는 회사거든요. 네. 리벨리온하고 퓨리오사 AI인데 그 펀딩이 안 되니까 결국 매각하려고 하다가 네. 그 백준호 대표가 사실 또 국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 우리나라는 유니콘, 그러니까 1조 밸류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이상 되면 펀딩이 안 된다. 그래서 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제 그래도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다 보니 또 펀딩을 어떻게 받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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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각 안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필요해요. 지금은. 네. 그렇죠. 네. 정부도 이런 데 써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떻게 지금 최고로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우리 기회입니다. 제가 기회인데 추천사도 써주시는데 기회입니다. 지금 저희 IT 완전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네네.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네. 자 어디를 그러면은 주목으로 해라. 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레거시 턴어라운드는 뭐 일단 단기든 중장기든 확실하니까 네. 이제 뭐 대형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을 충분히 지금 관심 가질만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사실 소부장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뭐 이쪽 레거시 쪽이 지금은 오히려 좀 노출도가 높은 회사들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오삿 업체 중에 이제 국내 1등 업체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을 네네. 좀 관심 깊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결되고 나면 갑자기 이게 이제는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뭐 K칩스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모멘텀 쪽으로 시장이 많이 관심이 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 약간 투자를 주저했던 국내 기업들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네. 미뤘던 투자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프라 쪽, 펩 쪽에 초창기 들어간 인프라 쪽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CCSS라고 해서 이제 화학약품 공급하는 그런 쪽에는 이제 STI 같은 회사들 네. 관심 가질 만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장이 뭐 지금은 뭐 공포에 질려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모멘텀의 시대가 또 어떤 내러티브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게 AI하고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네네네. 아 우리는 이거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AI를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래 해도 우리나라만큼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된 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 손가락으로 꼽죠. 없습니다. 네.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걸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기회를 못 살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어떤 역동성을 감안해 보면 자리만 잘 깔아주면 금방 캐치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정부와 기업과 이것이 좀 서로 소통을 좀 잘하면서 그런 길을 좀 열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공간을 열어주면 이게 잘 어울려지면서 나중에 되면 저절로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우리 가지고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 정치각도기 TV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각도기 형님도 업자지만 네. 사실 본인의 이익을 네. 중심으로 이야기하시지는 않잖아요. 네. 산업이 어떻게 돼야 되고 저는 굉장히 많은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네.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주는데 그런 것도 좀 잘 듣고
좋은 정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인기가 바닥인 이영수 IT의 신 모시고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이름은 뭔가요? 네, AI 텐베거 투자입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텐베거 투자 그러면 굉장히 허황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폭락이 오면 또 이 AI라는 사이클은 저는 롱 사이클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또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와서 그 정도 10배 종목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뭐 제가 그 10배를 찍어주진 않고요. 네. 찍어줄 능력도 없고 네. 그렇지만 어떤 거를 중심으로 산업적으로 보고 네. 이제 어떤 AI 사이클에서 변곡점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시면 네.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충분히 피킹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엔비디아도 텐베거 이상 뭐가 됐던 회사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숨어 있는 AI의 실력자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딱 적합한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은 분명히 텐베거가 터지지 않을까. 네,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네. 기업들은. 그래서 우리 이영수 대표의 신간 AI 텐베거 투자. 텐베거 투자 네. 읽어보시면 여러분 투자 특별히 한국은 IT 빼고 투자한다는 건 사실은 만만치 않은 나라거든요. IT가 필수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책을 보고서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이영수 IT의 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이영수 IT의 신 대표님 모시고 네. 귀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영수 IT의 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